우선 이미지를 다 넣어줄 거고요. 이미지 넣어서 여기다가 첫 번째 박스부터 한번 틀을 잡아 보긴 할게요. 처음에 박스부터 여기는 3번, 4번, 2번. 그러면 블로그의 H3부터 한번 작업을 해줄 건데, 블로그의 H3는 설명이 안 돼 있네. 여기죠? 얘죠? 얘는 폰트 크기가 34네요. 폰트 사이즈가 34라고 설정을 해주실 거고요. 확인을 해보면 강력 세로 고침으로 해줘서 확인해보면 바뀌었죠? 밑에 간격이 5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패딩을 밑으로 50 정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패딩을 줘야 돼요, 마진을 줘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패딩을 줘도 되고 마진을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상관이 있냐면 패딩을 줬을 때 H3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갔을 때가 틀린 거죠. 만약에 H3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패딩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진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느껴지죠? 네.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마진을 줘도 되고 패딩을 줘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표면상으로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개의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4개의 박스한테 우선 간격이 좀 필요해요. 간격이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 25%를 줬죠? 그럼 마진을 주겠죠. 마진을 라이트로 줄 건데 여기에서 마진을 20px에서 줬어요. 20px. 20px 주게 되면 마지막 박스가 간격이 좁으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죠? 왜냐면 항상 얘기했듯이 위드 값에는 마진값, 패딩값, 보도값이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위드 값은 퍼센트를 썼는데 마진값을 픽셀을 쓰게 되면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퍼센트 쓰면 되죠. 여기가 2% 쓰면 여기는 23%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들어가죠. 왜냐면 25%니까 둘이 합쳐서 25%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박스는 2%가 없어야 돼요. 그죠? 마지막 박스는 2%가 없어야 되니까 계산하면 되죠. 뭐라고 계산하냐면 하나, 둘, 세 개 6%가 들어가죠, 우선. 그러니까는 94% 나누기 4는 23.5. 그럼 위드 값은 23.5가 하면 되고 얘는 2% 해주고 되고 마지막 박스 라스트 차일드 쓰면 되겠죠. 라스트 차일드한테는 마진 라이트를 0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 4개의 위드 값이랑 마진 값 합해서 딱 100%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딱 컨트롤을 받죠.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어요. 앞에서도. 그래서 DL 박스가 월의 박스에 4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마지막 박스한테는 마진 라이트를 안 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여기는 딱 맞죠.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딱 맞았으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살짝 지워주고 하이트 값도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살짝 지워줄 거예요. 영역 잡았을 때 썼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이 각자의 박스한테 위에 보도값이 좀 들어가죠. 라인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줄 건데 라인을 하나 넣어주면 이쪽에다 4개의 박스한테요. 얘한테 보더를 탑으로 EPX 솔리드 색깔은 6F, 6F, 6F 이렇게 들어가네요.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도값이 들어갔어요. 보도값이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약간 패딩 값이 필요하니까 타이틀한테 패딩 값을 좀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H4한테는 폰트 사이즈를 22 정도 해주고요. 얘한테는 폰트 사이즈를 22 정도 해주고 패딩을 위아래로 20px 얘는 한 15px 정도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3개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3개만 나오죠. 그러면 위에는 20px, 아래는 15px, 왼쪽 오른쪽은 0px. 0은 px 생략이 가능하니까 px 생략해 준 거고요.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겠죠. H4한테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비슷한가요? 네,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작업해 줄게요. 밑에도 이쪽은 폰트 사이즈를 한 16 정도 해준 것 같고요. 16 정도 해준 것 같고 컬러가 약간 제각각이긴 해요. 이 사이트가 통일성이 있긴 없는데 컬러는 7, 27, 272라고 되어 있네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씨가 다 똑같으니까 그 현상이 없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글씨 다 틀려가지고요. 이쪽에 나오죠. 저도 글씨를 바꿔 볼게요. 이쪽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글씨 상태 좀 바꿔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그래도 똑같네요. 어차피 상관없는 게 이쪽은 우리가 한 줄 효과를 쓸 거고요. 여기는 네 줄 효과를 쓸 거예요. 한 줄 효과, 네 줄 효과 배운 적 있죠? 그거를 써서요. 원래 사이트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스타일에 가서 p 태그 밑에다가 패딩을 밑으로 한 40 정도 주면 되나? 색깔이 없기 때문에 패딩을 주든 마진을 두든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패딩 40 정도 줄게요. 그러면 한 줄 효과를 한번 줘볼 건데요. 이쪽은 한 줄 효과를 주고 무조건 두 줄이 나와도 한 줄 효과를 주려면 배웠죠. H4한테 한 줄 효과를 주려면 맨 처음에 오버플로 히든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 쓰는 거죠. 텍스트 오버플로에서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을 바뀌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써서 노 워랩이라고 작업해주게 되면 이 세 가지 효과를 주게 되면 한 줄 효과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딱 한 줄 효과가 됐어요. 그죠? 한 줄 효과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작업해서 한 줄 효과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줄 효과를 만들어줘 볼 거예요. 네줄 효과. 네줄 효과는요, 한 줄 효과처럼 만들려면 안 되고요. 최신 소스를 쓰셔야 되는데 어디에 가시냐면 네줄 효과는 요거죠. 요 사이트 509번에 가시면 되는데 본 적 있죠? 이 사이트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한 줄 효과는 저기 작업했었는데 그리고 두 줄 효과, 세 줄 효과는 작업 안 했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 두 줄 효과 있고 세 줄 효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뭘 써야 되냐면 CS3에서 새로 나온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 박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건 들어봤고 인라인 블록 들어봤고 인라인이라는 거 들어봤는데 디스플레이에 박스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어요. 이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클램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오리엔테이션 이걸 써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새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접두사라는 게 있어요. 이 접두사는요 웹피시라고 써있는데 웹피시 써있는 건 의미는 크롬이나 사파리, 네이버의 웨일 같은 사이트는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웹키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웹킷 계열로 만들어진 브라우저는요 이렇게 접두사를 써줘요. 왜냐면 W3C에서 표준 안을 만들죠. CS3에 대한 표준 안을 만들면 각각 브라우저 회사가 그 안을 보고 자기네들이 브라우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겠죠. 짜는데 아직 정상화가 안 됐어요.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이렇게 접두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임시로 얘가 읽혀요. 근데 만약에 접두사가 없으면 라인 클램프라고 그냥 해놓으면 아직은 안 읽혀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박스 섀도우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것들 쓰는 것들은요 앞에 접두사가 없죠. 걔네들 아직 표준화가 돼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교육하면서 이런 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앞으로 3, 4년 후에는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웹킷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바일 파이어폭스에서 접두 쓰는 거 또는 익스프로에서 쓰는 접두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쓰게 되면 익스프로에서는 안 먹힐 거예요. 안 먹히는데 차후에 먹히는데 우선은 두 줄 효과, 세 줄 효과 쓰려면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할게요. 요거를 복사해 주세요. 그거를 어디다 일 거냐 피 태그 달 거니까요. 피 태그에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버플로어 히든을 알고 있는 거고요. 텍스트 오버플로어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박스라는 건 아직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웹킷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클래프는 두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네 줄 나오고 싶으니까 이거 4라고 변경하시면 돼요. 됐죠? 요 속성을 써주면 이게 여러 줄 효과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어, 어, 어. 지금 네 줄에서 보면 점점점이 생겼죠? 네 줄에서 세 줄로 바꿔볼까요? 3으로 바꿔볼게요. 3으로 바꾸게 되면요. 3으로 바꾸게 되면 이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서 점점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다 없어진 이게 보면 밑에 건 그대로 글씨 나오죠. 이거는 하이트 값이 고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트 값까지 고정시켜주면 하이트 값을 60 정도 한번 해줘보면 네 60은 아니고요. 60에서 4줄 4줄 정도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딱 4줄에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패딩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깥쪽 여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으로 변경하셔야겠네요. 이때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하이트 값을 80으로 해줘야 되나? 네 줄로 맞출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하이트 값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죠. 네 줄로 90, 93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위에는 간격을 이쪽에다가 H3 이렇게 해봤을 때한 25 정도?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각 박스 맞춰서 밑에 내줄 거가 된 거고요. 여기는 이미지 나오게 됩니다. 원본이랑 약간은 틀리죠? 틀리긴 한데 여기는 한 줄 효과, 여기는 네 줄 효과를 작업한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끝났어요. 이쪽 부분. 아마 이거 이제 익스프로에서 보면 깨질 거예요. 깨질 건데 그거는 크로스 버전 파트에 가서 다시 수정을 해줄 건데 블로그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